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어제 경찰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개한 것만 11건입니다. 공개한 것만 11건이란 얘기는 공개하지 않은 건수들도 더 있다는 얘기네요.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분석 중이라고 하고요. 예. 그동안 경찰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미 현장에서 경고음이 이렇게 계속 터져 나왔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압사당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신고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다 묵살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저녁 6시 건부터 11건입니다. 이제 공개한 것만 11건인데 그 11건 공개된 내용의 핵심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6시 34분에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라고 했고 이게 첫 번째 신고자. 8시 9분부터는 계속 신고가 나왔어요. 9분에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단속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시 33분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 8시 53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9시 대형 사고 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다 밀려가지고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9시 2분 여기 진짜 길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9시 7분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거든요. 사람 다 원웨이 일방 통행으로 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9시 10분 안쪽에 막 애들 압사당하고 있어요. 지금 좀 심각해요 상태가. 9시 51분 가능하면 빨리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10시에는 욕설이 나옵니다. XX 신고 좀 하려고요.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 것 같아. 통제 좀 해주세요. 10시 11분. 이거는 이제 사고 직전이죠. 4분 전입니다. 예.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이태원 뒷길이요. 이태원 뒷길. 지금 이제 김광일 기자가 소개를 해드린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각각 다 다른 11명이고요. 각각의 그 녹취록을 보면 꽤 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문장 한 문장씩만 시간 관계상 지금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음성도 처음에는 아예 공개하려고 경찰 내부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공개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예.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소송당할 우려가 있고 유가족들이 혹시 또 이걸로 이렇게 2차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고민 때문에 법률 검토한 끝에 이렇게 녹취록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생사 확인이 된 것이냐라는 질문도 어제 있었잖아요. 생사 확인은 이제 이 신고자가 혹시 사망자랑 겹치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답이 지금 나온 건데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어제 답을 했더군요. 자, 신고 내역들을 저는 이제 이 11건의 녹취록을 다 천천히 읽어봤는데 이게 그냥 단순 불편 신고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다. 모르겠어요. 11건 그런 것들만 공개했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 하면 SBS의 경우는 79건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건 아직 경찰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1건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79건도 일단은 거기에 경찰이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한 거다라고 해서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 건들을 다시 살펴보면 아마 현장이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김준일 기자. 네. 일단 이거 11건의 내용을 보면은 네. 장소를 특정한 게 꽤 많아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네. 상호를 얘기했는데 상호가 틀렸다든지 그런데 정확하게 가게를 얘기한 게 해밀턴 호텔 골목 옆에 있는 이마트 24 여기가 바로 참사가 일어나서 바로 그 앞에 이 앞에서 300명이 겹쳐서 막 사고가 났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10시 15분에 사고 난 곳이 거기고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연결할 그 첫 신고자 6시 34분에 첫 신고자가 바로 이 이마트 앞에서 전화했어요. 그렇죠. 딱 6시 그 자리. 34분에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와이키키 비치펍 108 라운지 브론즈 만남의 광장 여기 딱
딱 특정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그 골목 바로 인근 전부 다 인근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지금. 11건의 신고가 나온 이 장소들을 저희가 지도로 준비가 됐나요? 예, 지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골목길, 딱 사고가 난 그 골목길에서 온 전화도 여러 건이고요. 또 그곳으로부터 한 100m 반경 안에서 다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100m 반경 안이 다 혼잡스러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그 골목을 빠져나온 분들이 이제 걸어가면서 또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 100m 반경 안에 다 몰려 있는 것만 11건입니다. 지금 그렇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시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경찰이 여기에 와서 인원 통제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이 왔으니까 가서 특히 6시 때 7시 때는 갔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해법까지 제시를 해요. 보면은 일방 통행을 하게 해달라. 네. 그리고 지하철 1번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골목으로 다 올라가니까 여기를 좀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대응을 안 하거나 출동을 안 하거나 출동을 했지만은 현장만 둘러보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참사가 커졌다라는 거. 이거는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특히 잠시 후 거죠. 연결할 첫 번째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저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히는 이유는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뭉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세요라고까지 제가 이따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했는데 그냥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질문을 했죠. 그 치안관리관한테 질문했더니 일반적 불편 신고로 받아들였고 압사당할 것 같다는 표현은 평소에 죽을 것 같아. 죽겠어. 정도로 이해했다.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출동했던 이제 직원한테 확인한 답은 아니었고 그 치안관리관이 본인이 추측해서 일단 추측이죠. 내놨던 답이었습니다. 치안관리관이 답을 했다면 경찰의 입장으로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뭐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치는 없었고요. 이 첫 번째 신고자가 제안한 대로의 어떤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112 신고를 하면요. 일단은 그거를 지방청, 시도지방청의 상황실에서 그 신고를 바로 접수를 받고요. 예. 그거를 이제 해당하는 경찰서 상황실로 통보를 해주고 전자로 예. 그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구대 파출소로 통보를 해주고 그럼 그게 순찰차로 이제 근무자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 그 다음에 이제 순찰차에 있는 근무자까지 전달이 됐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가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 예. 보통은 이제 종결 보고서라는 걸 근무자가 써서 그걸 다시 역순으로 위로 올리거든요. 예. 근데 요 대목은 아직 경찰이 확인 중이라고 하고 일단 간단한 분류만 공개가 됐습니다. 예. 11건 우리 지금 파악된 것 중에서 4건은 현장 출동이라고 보고가 됐고 네. 나머지 7건은 전화 상담 종결 이렇게 지금 써 있었어요. 근데 보면 말이죠. 오후 9시 7분부터 걸려온 4건의 신고는 다 코드 1 긴급 출동으로 분류는 해놓고 출동은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이유는 경찰이 그 근처에 있다. 근데 그러면 그 근처에 경찰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통제 안 하고 있는 경찰이라면 의미 없는 경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선. 어떻게 그때 이제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안 된 거고 말씀하신 그 9시 7분 그리고 9시 2분 전까지도 현장 출동이라고 써는 놨지만 그 보고가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현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그것도 겁니다. 이제 감찰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신고 전화뿐이 아니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던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영상이 남은 거예요. 인터넷 BJ 꽉꽉이라는 분입니다. 보시죠. 근데 저희도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기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다칠 것 같아요. 일단 하러 나가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냥 밀어요 위에서. 어디 중간에 다칠 것 같던데? 일단 주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침까지 어떻게 기다려. 자,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가방 신고하러. 그랬더니 경찰들이 우리도 못 들어간다 거기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근데 지금 이 가방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기 통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 좀 심각한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하는 모습인데 저 시간대는 초저녁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실제 112 신고가 지금 11건만 공개가 된 거지 이 중에서는 압사와 관련된 것만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통행 불편이라든지 뭐 소란, 뭐 위험 방지 이런 것들은 더 많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종합하면 한 120건, 110건 뭐 이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태원 일대에서만요. 이태원 일대에서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현장에 저렇게 참여한 거는 몇 건인지는 지금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기동대가 경찰 기동대가 서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그날 집회가 있어서 나갔었잖아요. 근데 용산 일대에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100명 정도가 경찰력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집회가 9시에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했으면 그 경찰력을 여기에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교통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1,100명이 9시에 다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신고가 이미 6시 때부터 들어갔고 압사당할 것 같다는 정도의 신고가 들어갔으니 최소한 그 9시에 집회 끝난 후라도 집회 때문에 9시까지는 안 됐다면 집회 끝난 후라도 그 경력이 다 이동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신고로부터와 그 실행까지 연결이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브리핑이 제대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나오지 않아서 내부에 좀 취재를 해봤어요. 어떻게 좀 평소에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 어떤 판단이 있었겠냐 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면 보통은 이제 지구대 파출 다른 지구대 파출소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다들 의아해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뭐 피 흘리고 다쳤다는 그런 신고가 아니다 보니까 좀 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내부에서는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1차적으로는 용산서 상황실에서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태원 파출소에 확인해 보라고 하던가 직접 네. 나가서 확인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112 상황실에서 받으면 그러니까 용산서 관할 부서로 보낸다는 보내는 거죠. 건데 똑같은 게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파출소에서도 소장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나가봐라 하든지 아니면 사실 거기가 길 건너면 바로 있어요. 그 사고 아마 그 골목이. 파출소 인력 많지 않잖아요. 아마 다 출동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마약 단속이니 뭐 폭력 단속이니 다 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에선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더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인지 이것도 감찰해 보겠다는 거죠. 감찰해봐야 되고 용산 서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그 집회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도 짚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김준일 기자. 예. 이제 어제 이 공개가 5시부터 됐잖아요. 예, 오후 예. 5시. 근데 오전부터 관계기관장들이 다 사과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이 112 신고와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제 감찰하겠다, 뭐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줄줄이 뭐 이상미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이 사과를 했습니다. 예. 여론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 것 하나.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야당 의원들이 이 자료 112 자료를 요구를 해서 야당 의원한테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미 이게 곧 공개될 거다라고 알고서 이제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엠바고가 풀린 게 5시고 예. 이미 그 전에 이 존재가 곧 공개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급격하게 사과 모드로 다 변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이제 격앙했다, 경로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경로는 국민이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지금 책임을 져야 되고 조금 해야 되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뭐 야당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 이제 책임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따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이태원을 참사라고 안 하고 사고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고냐. 그래서 그거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갔었는데 그거를 다시 고치기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경찰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하위 직원들한테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사실 아무리 그 이태원 파출소에서 조치를 잘하고 현장 판단을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윗선에서 이렇게 뭐랄까 판단. 보고를 하고 판단을 제대로 했었는지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끝까지 그렇죠.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저도 112 신고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좀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저는 바로 해요 그냥.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민원 처리가 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112가 참 상황 처리를 잘하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제 이걸 보고는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신고자 잠시 후에 인터뷰하겠지만 이분은 처리 결과 문자 못 받으셨대요. 그게 원래 규정에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랬죠. 어떻게 해결됐는지 예,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